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우리 그 특례 영어 시험을 위해서, 재외국민 영어 시험을 위해서 우리 2024학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학년도 기출문제는 2회차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전반부 1회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희대 재외국민 시험 자체가 나름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한번 문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지,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나름의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좀 특징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특징이 좀 두드러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스카이프 교육은 각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이제 다, 우리 전문 선생님들이 다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합격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결국에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합격을 하는 게 목표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그래서 나름의 단연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 상황에 맞게 클래스가 개설이 될 거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클래스를 선택하셔서 이제 여러분들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되고, 여러분 결국에는 합격을 하는 게 목표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실감하시면서 좀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최종적인 합격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 학원의 목표가 된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경희대학교를 가지고, 이제 경희대학교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경희대학교 재외국민 특례 전형. 자, 일단은 영어가 지금 다 들어가요, 지금. 예, 그래서 뭐 중요하게 작용하죠. 인문계 같은 경우 60%가 들어가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40%. 예. 이 학생들은 별개고요. 예. 그래서 3년 특례 지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모집 인원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발표가 되어 있고. 서울 캠퍼스 모집 인원 나와 있고요. 본인들이 이거는 어차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동점자 처리 기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경희대 재외국민 영어 시험을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8번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응용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표현은 다 알고 있죠. 은유가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3년 특례이기 때문에 뭐 한국어가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유는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은유가 어떤 은유예요? 이제 A를 읽어봐야 되는 거죠. 자, 새로운 단어들이 쓰여요. 근데 이제 무언가 things that did not exist before. 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쓰이는데, 자, they are often created by means of metaphor. 메타포의 어떤 수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컴퓨터 테크놀로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기술은 is relatively new, 상대적으로 이제 새로운 것들인데, so we need words to describe new objects and actions related to it. 그래서 새로운 어떤 단어, 어떤 새로운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들이 필요하겠죠. Most of these new words have been produced metaphorically.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그 새로운 단어들이 은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근데 은유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근데 그러면 은유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단어가 있으면요, 얘가 표현한 대상이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개념이 있고요. 거기에 빗대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수사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그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거고, 걔가 표현이 된 어떤 언어가 있는 거고, 이게 서로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다르죠. 실제로는 같은 거죠. 이게 은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은유의 말뜻을 알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1번 비지리드. 비지트라는 건 우리 방문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지리드는 컴퓨터 기술과 관련인 거예요. 블로그를 방문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에서 어떤 블로그에 가는 것,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즈리드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죠. 이게 은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어디에 방문하는 건데 블로그에는 뭐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지트라는, 방문하라는 단어를 우리가 차용을 하게 된 거예요. 메일박스 마찬가지죠. 메일박스는 원래 우편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편함 개념이 있는 건데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그 문서들이 포함되어, 그러니까 들어있는 그런 공간을, 가상의 공간을 메일박스로 우리가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바이러스는 어때요? 바이러스, 우리 실제 바이러스가 있죠. 근데 컴퓨터 바이러스는 뭐예요? 어떤 오류를 일으키는 무언가,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쓰이게 된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어떤 유사성이 있을 때 이 은유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A랑 B 사이에 어떤 유사성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쵸? 안 그러면 상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유사성이 있으면서 서로 다른 단어예요. 근데 다운로드는 뭐예요? 다운로드는 원래 다운로드라는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등장을 새로 한 거예요. 이 컴퓨터 시대에 오면서 다운로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얘는 은유가 아니에요. 다운로드 그냥 다운로드인 거예요. 어떤 서로 다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단어를 가지고 B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운로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은유의 어떤 말뜻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국어를 전혀 공부를 최근에 안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어렵게 작용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이수한 학생들은 은유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수능 공부할 때 어차피 은유에 대해서 다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근데 이제 성명 통례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다르니까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보기에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은유의 말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수사학의 영역이란 말이죠. 쉬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가 요구한 게 뭘까, 예, 이 점을 파악을 하면은 좀 쉽게 푸셨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은유가 뭔지부터 이제 약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좀 접근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메타포라는 개념을 다 써놨어요. 예, 그쵸? 예,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은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뭐 최근에 좀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메타포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메타포의 어떤 예외, 그러니까 어떤 메타포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떤 벗어나 있는 어떤 보기를 선택하라는 그런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좀 그래도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렇게 은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원래는 사실은 뭐 수사학이 원래 굉장히 중요한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좀 약간 간과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뭐 굉장히 재밌는 지문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를 좀 가볍게 살펴봤고요. 자, 9번 문제 보실게요. 자, 이거는 사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굉장히 쉽게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the expensive, slow, and unreliable commute. 자, 이건 통근이라는 의미죠. 통근이라는 reliable. 굉장히 이제 믿을 수 없는 통근. expensive, slow. 자, 비싸고 느려요. 예. 비싸고 느려요. 예.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일단은 여기서 비싸고 느리다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게 얘는 일단 아니고요. 조금 뭐 빠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아니고요. 느리고 비싸지만 정시 출근한다. 이건 아니죠. unreliable이니까 얘는 반대로 쓰였죠. 그렇죠. 늦지 않으려면 비싼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비싸고 느려요. 늦지 않으려면 얘를 이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빼보면은 얘밖에 안 나왔습니다. 얘는 이상이 없죠. 비싸더라도 늦을 수 있다. 이렇게 매칭이 되죠. 네. 네. 근데 얘 때문에 지금 3번이 제거가 되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제거의 원리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쌤이 뭐 지어낸 그런 방식이 아니고 POE라고 해요. POE. 제거의 원리. 제거의 원리에 의해서 문제를 푼다. 이게 여러분들 문제 축제 원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기를 제거해 가면서 아예 안 되는 거 다 빼고요. 1번, 4번은 아예 안 되고요. 3번은 커뮤트, unreliable 때문에 이제 3번이 제거가 되는 거고요. 남은 거는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불완전하지만은 그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래서 POE,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거의 원리로 푼다. 문제를 제거의 원리로 풀다 보면은 상당히 중요하게, 상당히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 좀 실감하기 위해서, 실감해 보기 위해서 좀 이 문제를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실게요. 요약 문제, 여러분들, 이거 요약 문제는 일단은 여러분들 요약 문제가 풀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답을 일단 여러분들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답을 먼저 보시고, 먼저 보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여기서는 답이 2번이에요. 뉴트럴, guaranteed. 그리고 나서 얘가 왜 답인가를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한 번은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는 답을 안다는 전제 하에 답을 왜 우리 보기 지문에서 이 답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풀어보시다가 너무 어려우면은 푸는데 답을 고르는데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요. 답을 보세요. 답을 보시고 왜 그게 답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instead of remaining, 자, 어떻게 하는 대신에 all the time scientists are obliged to. 그래서 여기에 자, 얘네들은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obliged to. 얘는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 요약문을 만들기 위해서 obligation가 왜 나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쭉 가다 보시면은 duty라는 말이 나와요. 얘 때문에 이제 oblige로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oblige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duty 의무가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자기의 어떤 생각을 표현을 하라는 얘기죠. 지금. 예. 그쵸. 그러면은 그것에 반대되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얘는 표현을 안 하는 걸 얘기하겠죠. 표현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표현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단어로 쓸 수 있을까요? subjective는 주관적인 거고요. neutral은 중립적인 거죠. 아무 말도 안 하면 중립이 되겠죠, 당연히. 예. 말을 하면은 subjective가 되겠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A에는 neutral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쭉 가시다가 자, as of right to freedom of speech is 자, 어떤 스피치를 하고자 하는 어떤 자유에 대한 권리가 is 모든 시민들에게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모든 시민들에게 지금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찾아야 돼요. 자, 왜 그래요, 여기서는? 쭉 보시다 보면은 자, who may also reasonably choose to speak out. 자, 과학자들이 지금 시민들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고, 그리고 as citizens on policy issues. 자, 그래서 citizens들이 그렇게 하듯이 어떤 자기 표현을 speak out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guaranteed가 와야지 되는 상황인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자, right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right의 측면과 의무의 측면 동시에 얘기하면서, 자, 뒤에서는 이제 right의 측면을 약간 더 강조를 해놨고요. 앞에서는 이제 duty의 측면을 더 강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약문을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권리면서 의무이다. 이런 표현을 요약문으로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제 각각 여기 앞에서는 지금 의무인 상황과 반대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뉴트럴이 오는 거고요. 뒤에서는 이제
이게 right이 지금 있다고 했으니까 guaranteed가 와야지 권리가 있는 게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guaranteed가 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매칭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굉장히 좀 쉽게 풀지는 문제였고요. 자, 이 문제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뭐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수능보다는 지금 쉬운 수준이에요. 수능보다. 왜 그러냐면 보기도 지금 4개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거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쉽게 제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보실게요. 요지 문제. 요지 문제는 여러분들 좀 뭐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독해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추론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소스가 된다. 연습의 소스가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를 지문을 보실 때요. 쭉 가시다가 역접의 연결어라고 하거든요. 역접의 연결어. 이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역접의 연결어가 나오게 되면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However, 자, knowledge of the opportunity to migrate to a developed economy where wages are higher. 자, 임금이 이제 더 높은 국가로 이제 이주할 어떤 그런 기회에 대한 어떤 지식은 기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pursue more advanced education, 한층 더 고등교육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준대요. While the country still loses a proportion of its human capital to immigration. 자, 뭐 일정 부분 어떤 즉 인적 자원의 어떤 유출은 감수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it is left with a higher number of graduates within the country than it would have without brain drain. 자, 유출이 없었으면은 graduate의 숫자는 더 적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민을 가면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명에서 어떤 고등교육을 받은 그레듀에이트의 숫자가 30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 중에 100명이 유출이 돼요. 그래도 여전히 갭은 100명이라는 갭은 있는 거죠. 100명에서 어쨌든 2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런 요인에 의해서. 그렇죠. 100명이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능력 있는 인재 유출이 아니라 국내 인적 자원의 증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쌤이 설명한 거 딱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200명이 늘어났으니까, 200명이 늘어났으니까 100명이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하더라도 100명은 늘어났잖아요. 200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인적 자원의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해외 유출이 있기는 있었어요. 사실 보기가 약간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해요. 능력 있는 인재의 유출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능력 있는 인재 유출이라기보다는 유출이라는 측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적 자원 증가. 여기서는 지금 graduate. 인적 자원이 증가했어요. Advanced Education의 그레이스는 어쨌든 늘어났다. 그러니까 답은 그래도 1번이 되는 거죠. 2번은 해외 고급 자원의 유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국내 자원이 늘어나는 거죠. 3번, 4번은 전혀 관계 없죠. 얘는 전혀 관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라는 거를 고르는데 이상이 없다. 표현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뒷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나레이버비 표현이죠. 국내 인적 자원의 증가를 위한다. 그레듀에이션의 어떤 어드밴스드 에듀케이션의 어떤 그레듀에이션이 늘어나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 보실게요.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적절한 거. 자, 이 문제들 여러분들 순서 맞추기 문제라 그래서 상당히 이제 수능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개인차도 되게 심합니다. 이 문제는 잘 푸는 학생들이 있고요,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많지는 않죠. 네, 비율을 따졌을 때 많지는 않고 유난히 힘들어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자, In recent years, researchers have been trying to understand the changes that occur in the brain during adolescence.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어떤 그 두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다. 자,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두뇌의 변화. 그러면은 자, 그 어떤 연구의 결과가 나와야겠죠. 그쵸? 그 연구에 의해서 자, 어떤 일이 어떤 연구의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었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A랑 C를 한번 볼게요. A랑 C를 한번 보시면은, 자, A라는 글이, 지문이 이제 시작을 할 때, these studies라는 말이 나와요. these studies. 그러면은, these studies가 뭔지가 나와야 돼요. 뭔지가 나와야 되는데, 자, imaging studies가 나왔거든요. 이 표현이 나오고 나서, 이 의미상 얘를 these로 받아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쨌든 C 다음에 A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쵸? 예. 그리고 C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예. 아니죠. 자, 잠깐만요. 자, these studies가 나왔고, 자, 여기서 지금, 이 these studies가 뭘 가리키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studies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둘 다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예, 보시게 되면은, 여기 study가 나왔죠. Structural Brain Imaging Studies of the past decade have challenged the belief that, 자, 이게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study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A랑 C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A 다음에 C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서 C번에 보면은 디스파르트라는 말이 나와요. 디스파르트. 그 디스파르트는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이 앞에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네. C 앞에 뭔가가 있어야지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디스는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네. 요거를 C에서 D스로 받은 거죠. 예, D스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A 다음에 C가 나와야 되는 거고, B 다음에 A가 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Structural Brain Imaging Studies, 얘가 이제 그 어떤 이 내용에 해당하는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연구에 의하면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연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These studies provide an insight, 어떤 통찰력을 제시를 해준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자, 요 개념을 표현을 해놨고요. 여기 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여기 문제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복내층 시상하핵 전전두엽 피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쨌든 이 파트가 this part라는 말로 C에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A 다음에 C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은 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굉장히 좀 어렵게 작용할 수 있어요. 예. 왜냐면은 단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단서가 어떤 단서가 주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잘 푸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유형들도 있어요. 그런 부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뭐 시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가장 어려운 문제의 유형은 어쨌든 순서 맞추기 유형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셨다가 얘네들은 좀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9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수능에서는 이제 8번에 등장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목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답이 제시가 돼요. 근거가 제시가 돼요. 그래서 답을 그래도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그 쭉 가시다가요. 자, 여기. similarly,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유사하게. 자, the very fact that there are so many self-help books on the market. 그 마켓에 어떤 그 셀프-헬프 북스가 굉장히 많다는 것. 그 사실이 어떤 사인을 줄 수 있냐면은 none of them is effective. 그들 중에 뭐 도움이 되는 애들이 없다라는 거를 나타낼 수도 있대요. 그럴 수 있게 역설적이죠. 굉장히 역설적, 패러독스죠. 예.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어떤 책이 도움이 됐다면 그 책으로 도움을 받았으니까 책들이 더 이상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움이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예. 근데 도움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셀프 헬프 북스가 도움이 안 된다. 예. But instead,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But instead, there is what is known in the self-help industry as the 18-month rule, which is that the person most likely to buy a self-help book is someone who bought one 18 months earlier.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룰이냐면은, 자, 18개월 룰이래.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18개월마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자기개발 서적 이런 거죠. 자기개발 서적. 18개월마다 자기개발 서적을 산대. 1년 반에 한 번씩. 뭐 도움은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1년 6개월마다 한 번씩 산다는 거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 18개월 룰이라고 하는 그런 게 개념이 있대요. 근데 자기개발서를 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someone who bought one 18 months earlier. 18개월 전에 그 책을 어떤 자기개발서를 샀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개발 서적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자기개발 서적을 뭐 이렇게 판매하는 그 풍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이 사람은. 그렇죠? 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답이 이제 자기개발 서적의 어떤 상업적인 측면을 비판하기 위해서 글을 쓴 거고요.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자기개발 서적의 어떤 이 사람은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 효용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고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2번이고요. 1번을 고르면 절대 안 되죠. 1번 고르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규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4번도 지금 뒤집어졌어요. 리틀이니까 지금. 리틀이니까 답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2번밖에 없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문제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재미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굉장히 좀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다, 성의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평소에 접하는 문제 유형들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뭐 앞에 놨던 이런 문제, 특히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이제 진짜 실제로 우리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좀 요구가 되죠. 이렇게 어떤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게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어떤 출제 경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반부 1회차를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 그 뒷부분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 특히 이제 장문독해도 있고 그런데 뒤에 있는 문제들 이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회차 우리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